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 궁금하시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외 취업 전문가이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여전히 안 좋으십니까? 컨디션이? 좋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네. 링거 투어는 이제 끝났습니까? 링거톤 끝났고요. 네.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겠죠. 어디 연휴인데 어디 안 네. 가세요? 그래도 연휴라서 뭐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좀 보내고 해서 네. 좋은 저번에 기회인데. 저기 페이스북 봤더니만 또 네. 아드님 아이들하고 저렇게 낚시하러 제가 오. 똥강아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똥강아지들 내고 똥강아지들. 낚시하러 갔죠. 매운탕 맛있게 끓여 드셨어요? 뺏겼습니다. 뺏겼습니까? 뺏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시나 봐요. 네, 거의 뭐 정말 일요일 날은 뭐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많이 항상 보내고 아이들과 그러죠. 함께 네, 좋은 그렇습니다. 아빠이시고. 좋은 아빠. 네, 네. 계속해서 좋은 아빠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그리고 또 2부의 도움이죠. 예, 이분 이남기 또 아나운서 아주 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저 한가합니다. 계속 어제 불러주시면 이어서 오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네, 이틀 연속. 감격을 가족끼리 해요. 반가워요. 나오겠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나오면서. 자, 고맙습니다. 그 연휴인데 뭐 없다고 그랬죠 어제? 이거를 또 제 입으로 말해야 되나요? 이 슬픈 계획을 없습니다. 일할 겁니다.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요,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작전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네. 어떤 작전 소개해 주실 그래요. 건가요? 오늘 이제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일본. 네. 일본. 지난주죠. 4월 25일 날 우리 과천시가 주관을 해서요. 일본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무려 한 500여 명 정도의 청년들과 중장년들까지 장년층들까지 참가를 했었고요. 심지어 뭐 고등학생들까지 다 참가를 해서 그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좀 이루어졌었고요.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13일 이제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 일본의 대기업에서 우리 한국인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한 면접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내한 면접회.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좀 안내 저희가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때 이남기 아나운서 알아봤었죠. 얘기했었지만 네. 일본에 그렇게 구직자가 없다며요. 지금 뭐 난리예요. 진짜 네, 싶어서 인력난 정보라 때문에. 씨도 어떤 그런 기회를 딱 틈타서 그렇죠. 잘 네,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또 취업인 뉴스에서 저희가 일본 그 유학 그래요. 및 취업 박람회가 네, 또 5월 맞습니다. 20일 정도인가 열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셔가기 위해서 좀 열을 불키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작년도 2016년도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2015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해외 취업을 가장 많이 간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싱가포르 이런 보통 저희가 순이었는데 그렇게 근데 생각하죠. 예. 향후 뭐 전에 저희가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일본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2016년도 통계치로 보면 4,811명이 우리 K무브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미국 그 일본 같은 경우가 네. 고령화 사회.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제 청년층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력난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청년들의 우리 일부에서 이공계 취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줬다시피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우리나라가 교육열도 높고요. 우리 청년들의 스킬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까운 한국에 문화도 똑같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이제 이런 기회들이 많고요. 이제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양일간 그 킨텍스에서 2017년도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약 218개 정도의 기업이 직접 한국에 내한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약 80%가 일본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뭐 국가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고 대기업 상반기 대기업 시장 그 뭐 시장 고용 시장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구직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정말 예. 일본으로 좀 눈을 돌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가 조금 더 이 내한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일본 기업 한국인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일단 해외 취업 전문기관인 글로벌 잡센터와 저희 한국직업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으로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711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 지역에 5,450여 명의 기술직 엔지니어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계나 전기,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분야의 5개 기술 영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곳입니다. 이번에 내한한 기업이 일본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 일본 해외 취업에 관심 가졌던 그 청년들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내한 면접을 하는 건 좋은데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아까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토요일 5월 13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주식회사 글로벌 IT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가를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글로벌 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력서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일본 이력서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dmin@globaljobcenter.co.kr로 이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본 이력서입니다. 이거를 예,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본 이력서. 네, 그리고 지원 시에 뭐 문의사항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글로벌 잡센터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친구에 친구 신청을 하고 궁금한 좋네요. 거나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즉각 대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그래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은 저희가 뭐 끼고 살기 때문에 많은 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플러스 친구 이용하셔서 네, 글로벌 네. 잡센터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 이번에는 총 몇 명을 채용할 좀 예정인가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최대 50명 이상이에요. 50명 이상. 50명 이상. 최대 50명 이상인데 이번 5월 13일이 1차입니다. 1차. 1회. 아, 그럼 더 아, 일- 1회차, 1회차 면접으로 해서 지금 이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5명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요. 네. 이번 채용이 끝나고 나서 아마 불합격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불합격 가는 친구들은 해제 부분. 예, 뭐 어학적인 부분이나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멘토링을 좀 통해서 또 2차 채용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 뭐 50명 이상 채용할 거니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이력서도 또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일본어 잘해야 또 됩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해야죠. 나 일본어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그렇게 안 생각할 되겠네, 것 같아요. 스키. 이럴 분들이 있을 작전 것 하나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네. 일본의 이력서, 자소서, 면접 보는 팁 하나. 절대 내가 잘났다고 쓰면 안 됩니다. 일본의 겸손하게. 면접을 보시거나 못났다고 써야 돼요? 자소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쓸 때는 뭐 이력서는 일단 좀 제외시킬게요. 면접이나 자소서 쓸 때는 절대 본인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했던 이런 팀워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협업을 그렇죠. 강조하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계절로 간다면은 안 그렇죠.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 기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공계 취업에서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마에 성실이라고 적힌 애들 있잖아요. 예, 일본 취업에서는 조금 있어. 다릅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성실도 성실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서 조금 이렇게 남들을 서포팅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자소서의 직무 영역으로 작성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회성이 아닌 두 차례에 걸친 채용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또 인원도 아까 50여 명 정도니까 뭐 상당히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직무가 그러니까 일도 일이지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뭐죠 그 일자리 정보센터 할때 일자리 얘기했었지만 방문하고. 네. 정말 뭐 애만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일도 일이지만 또 직무가 또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직무가 있는지 좀 이번에 이제 이 기업은 아마 직원 수가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5천 명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확인한 결과 한 7천 명이 넘습니다.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가 인베디드 IT 기술 개발 분야 그리고 전기, 전자 회로 설계 분야로서 이제 자동차나 가전, 의료기기, 반도체 등의 그 각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QC 등과 같은 평가, 검증, 회로 설계 업무에서 채용될 계획이고요. 특히나 메케니컬 관련들로 해서 자동차나 철도, 비행, 의료기기, 공작기계 등의 어떠한 그런 개발이라든지 케이스, 금형 설계, 우리 보통 CAE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CAE 분해 등의 업무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또 일본 취업하려면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이런 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팁 없습니까? 이제 일본 취업에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 제가 오늘도 뭐 홍익대학교 강의가 있는데 네. 홍익대학교 강의를 갔다가 한 청년이 일본 취업을 희망한다고 왔는데 경영학
전공이에요. 경영.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예. 경영학 전공자들이 해외 일본으로 취업을 한다기에는 조금 무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좀 IT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요즘 뭐 워낙 4차 혁명이나 이런 걸 준비 많이 하시기 때문에 IoT나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좀 전문 기술들을 조금 취득을 하시는 게 하나의 또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애매하다 했던 말씀은 그 학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 경영학과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문과생들이 기회가 참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그 박창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를 보면 여기도 거의 결과적으로 다 이공계 아, 일본 학생들의 취업의 작전이라고 천국이 보시면 아닐까 돼요. 생각이 되네요. 일본은 상경계열이나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해외 취업을 많이 가는 친구들이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이 많이 갑니다. 호텔 서비스 관련들. 그래요. 근데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이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저희가 취업 비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취업 기준으로 저희가 취업 기준 인정으로 안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무 취업 비자, 일본의 사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의 사무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전문학사 이상이지만 그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이 접근하시기 좀 어렵고요. 일본으로 접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건 우리 정부, 우리 K무브에서 하고 있는 상호 자격 인증 제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정보 처리 기사나 기능사가 일본 국가에서 비자 발급하는데 자격증으로 동일하게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IT나 엔지니어 분야로 취업을 하시는 게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영학 전공 학생인데 사무직 대신에 엔지니어 기술 분야로 취업한다는 게 어쨌든 이런 경영학 쪽 전공은 살릴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 살릴 쪽은? 수는 있어요. 어. 있는데 대기업에서 안 뽑아요. 그렇구나. 중소기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자리는 있지만 일자리는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전공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일본 기업들은 우리는 보통 뭐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나가는데 우리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A부터 E 등급까지 주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상경계열 전공자들은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이랑 연결된 곳에서 찾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한국과 협력업체를 맺고 있는 그렇죠. 예. 중소업체가. 그런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인을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인을 우리나라에 와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경계열 전공자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IT를 조금 활용을 해서 그러겠네요. 취업하시는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콜라보, 네. 콜라보가 중요하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또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일본 기업의 급여와 또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급여 전문가가 또 물어보시네요.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이걸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일단 급여와 복지 부분 가장 오래 중요한 기다렸네요. 네, 이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급여 부분을 살펴보면 신입일 경우에는 19만 5천 엔 정도를 받습니다. 이게 한 달 한화로 하면 약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 다만 이 경력직일 경우에는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22만 엔 정도에서 많게는 40만 엔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면접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될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 기준으로 18만 엔에서 23만 엔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이 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많이 같아요. 생활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복지가 들어가는 게 일본 이번에 내한 면접을 하는 일본 기업에서는 뭐 기숙사나 사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교통비 전액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4대 보험까지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은 꼭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 할렐루야네 완전히 할렐루야인 상황인데 그쵸. 정말 뭐 다 해주기도 하고 근데 다 해주네요. 예, 궁금한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 항상 이런 거 좋은 그 회사 있거나 그 채용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우수기업 그 히든 업체명을 챔피언.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업체명을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원래 제가 다 알려드리죠. 그죠? 네. 히든 챔피언 채용 정보를 그렇죠. 드리는데 음. 이번에 오는 일본 기업은 이 외부 노출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문화성인가? 그런가요? 자 보세요. 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희 카페를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카페에는 이런 기업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카페는 비공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해외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 정보나 다 모든 걸 노출하는데 노출하지 말라고 이제 회사에서 비공개로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현지 기업이 우리처럼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다이렉트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비자 발급이나 채용은 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에 있는 채용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를 하게 돼버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많은 지원자들이 이 회사에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해본들 회사에서는 뭔가를 손을 안 못 되기 대는 거예요.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좀 귀찮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라고 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최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면접 보기 전에는 이 회사 상호를 노출해 드려야죠. 네, 그래요. 그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많습니다. 네,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요. 예, 회사에서 좀 노출을 좀 꺼려했으면 그래요.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저희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그 지원할 때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 면접 전략 이런 게 저희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은 활동을 했고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면접을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팀워크나 이런 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학이 부족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꼭 네. 뭐 어학 실패하시더라도 또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되니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패하시면 연습입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방송에서 해외 취업 시 유의사항 그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 기업을 피하라는데 네. 일본은 제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 이미 일본 기업의 문화에 정착이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채용에서 어떤 전공자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공이 좀 이공계열이면 누구나 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신소재, 전자, 그다음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의료 장비, 재료공학, 컴퓨터 관련 산업공학, 산업경영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꼭 제가 이공계 전공을 안 하더라도 뭐 1호 전공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나 QC, QA 그리고 SCN 같은 직무도 꼭 희망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본어 실력은 JLPT N2면 충분히 JLPT 통과합니다. N2 정도 예. N2.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번 행사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 K무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든 겁니까? 모든 해외 취업은 실비성 그 소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일본 기업 역시나 우리 만 18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요. 예. K무브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 면접에서 조금 불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취업진로 전문가들과 함께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또 뭐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라든지 예.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기업까지 저희가 알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그리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